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제 조국도, 제 가족도, 그리고 제가 평생 꿈꿔온 축구도요. 그날 밤 두만강을 건널 때 저는 제 목숨을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니,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평양 출신 26살 김춘래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뛰었어요. 작년에 제2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축구공을 처음 만진 건 8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몰래 가져다 주신 낡은 공이었는데 저는 그 공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골목에서 혼자 차고 놀았죠. 그러다 체육 선생님 눈에 띄어서 평양체육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5살부터 국가대표 유소년팀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공만 찼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20살에 정식 국가대표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출래가 이렇게 큰 선수가 되다니 하시면서 제 얼굴을 계속 쓰다듬으셨죠. 아버지도 네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다 하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외국 축구를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였어요. 몰래 중국 방송을 볼 때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나왔거든요. 토트넘에서 뛰는 한국 선수였는데 정말 자유롭게 축구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뛰고 골을 넣으면 관중들과 함께 기뻐하고 실수해도 동료들이 격려해주고요. 우리는 달랐어요. 실수하면 혼났고 웃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축구는 조국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게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축구가 정말 즐거운 운동이라면 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하는 걸까요? 제27 여자 월드컵 결승전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연장전 끝에 승부차기로 이겼거든요. 제가 마지막 키커였어요. 공을 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골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우승한 거였죠. 경기장이 떠나가라 환성이 터져나왔어요. 동료들이 울면서 저를 안았고 코치님도 기뻐하셨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축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운동이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뒤 김정은 위원장님과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출래 동지가 조국의 영광을 드높였다고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죠.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이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둘이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출래야, 네가 행복하니?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대답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네가 축구할 때 제일 예쁘다. 그런데 요즘 네 표정이 왜 그리 어둡냐?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어머니 말씀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 저는 행복한 걸까요? 우승도 했고 위원장님께 인정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요? 며칠 뒤 훈련장에서 코치님이 새로운 지침을 전달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외국 축구 영상을 보는 것도 금지고 외국 선수들 이름을 언급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축구 선수인데 다른 나라 축구를 보면 안 된다니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몰래 중국 방송을 틀었어요. 마침 토트넘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는데 정말 자유롭게 뛰었어요. 웃으면서 공을 차고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관중들에게 인사하고요.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골목에서 혼자 공을 차던 그 시절을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공과 저만 있었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훈련 중에 실수를 했어요. 간단한 패스를 놓쳤거든요. 코치님이 화를 내셨죠. 집중해. 네가 우승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왜 실수 한 번 했다고 이렇게 혼내는 걸까요? 손흥민은 실수해도 동료들이 격려해 주던데요.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출래야, 네 요즘 표정이 어둡다. 무슨 일이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걱정스럽게 보셨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일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축구는 이게 아닌데,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뒤 팀 동료 현숙이가 조용히 저한테 말했어요. 출래야, 네 한국 가고 싶지? 깜짝 놀랐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현숙이는 진지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 한국에서는 축구 선수들이 정말 자유롭게 뛴다던데. 그 대화 이후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한국에 가면 자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족을 떠나야 하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다면요. 일주일 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현숙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코치님은 부상으로 입원했다고 하셨지만 다른 동료들 표정을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나중에 몰래 들어보니 현숙이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현숙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뒤 어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출래야, 어머니가 네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셨죠. 네가 다른 세상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해. 어머니도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그냥 자유롭게 축구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진심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항상 감시받고 실수하면 혼나고 웃으면 안 되잖아요. 축구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나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출래야, 어머니도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가 살아갈 곳이고. 그러면서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죠.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매일 훈련장에 가서 로봇처럼 축구를 하고 집에 와서는 마음속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요. 이게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심을 했어요. 떠나기로 한 거예요. 물론 가족을 두고 가는 건 너무 아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진짜 원하는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달 동안 조금씩 준비했죠. 중국어를 혼자 공부하고 국경 지역 지도도 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 주무시는 얼굴을 한참 봤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제 방에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진짜 원하는 축구를 하러 갑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어요.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지만 자꾸 뒤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포기할 것 같았거든요. 국경까지는 기차로 10시간이 걸렸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창밖만 봤습니다. 제가 자란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결심을 바꾸지 않았어요. 두만강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어요. 물소리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건널까 싶었는데 다행히 도와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위험했어요. 물이 생각보다 깊었고 추웠거든요. 강을 건너는 중에 경비대가 나타났어요.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췄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물속에 숨어서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10분이 10년처럼 길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들었어요. 제가 정말 해낸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국에서 석 달을 숨어 지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몰래 일하고 밤에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러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닿았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제가 축구 선수라는 걸 알고 특별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건 출발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가 후들후들했습니다. 정말 제가 해낸 건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부모님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일 기다려진 건 축구를 다시 하는 것이었죠.
정말 자유롭게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하나원을 나와서 축구팀 테스트를 받았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시길 제 실력이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뛰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울 뻔했어요. 처음 훈련에 참가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동료들이 제 실수에도 격려해주고 웃으면서 축구를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첫 경기에 출전했을 때는 떨렸어요. 관중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고 골을 넣었을 때 환호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축구였거든요. 지금 저는 서울의 한 여자 축구팀에서 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훈련장에 가는 게 행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밤에 부모님 생각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진짜 원하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축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운동이라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큰 무대에서 뛰는 게 제 꿈이에요. 요즘은 한국의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죠. 축구는 즐거운 거야. 마음껏 뛰어봐.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때로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싶기도 해요. 가족을 두고 와서 혼자만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서 언젠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제 꿈은 한국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북한 친구들에게도 자유로운 축구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축구는 정말 아름다운 운동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